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급 편성 명태균 게이트 시간입니다. 수없이 많은 억척이 정말로 온 세상에 흩뿌려져 있는 기분입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을 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단독, 특종, 그리고 추적, 취재 여러 가지 해석까지 난무하면서 명태균 대표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 그제 뉴스토마토 그리고 뉴스공장 여러 문제가 나왔습니다. MBC에서도 이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드디어 이 씨가 강 씨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면서 명태균 관련된 공익 제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픽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취재를 했고 명태균 당사자와 계속 통화를 하고 있고 그 내용도 언젠가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공개해드릴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중요한 것은 실제적 진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대표가 어떻게 총선 과정에서 개입을 했는지 2022년도는 2024년도는 또 이것이 전부인지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하는데 워낙 쟁점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들이 정말로 취재기자들이 기획회의를 하듯이 노영희 변호사, 임시현 소장, 김정욱 박사와 함께 모여서 이 방송을 지금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잠시 후에 명태균 대표와 사전에 약속되지 않는 전화를 통해서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 정도 조목조목 우리 네 사람이 따져서 물어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화는 연결이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사전 각본이 없는 상태에서 직접 전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지현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정욱 박사님 오늘 기대가 큽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 지금 이제 국민들은 엄청 혼란스럽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이게 무엇이 어떻게 그리고 결론은 또한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상황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그 김건희 여사가 2024년 4월 10일 총선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 등등 몇 명을 여기는 이거 몇 명이란 말은 제 말이에요. 예, 몇 명을 공천하는데 관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런 의심이 사실 그동안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명태균이라고 하는 이 책사가 중간에서 그런 일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되는 지금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뉴스토마토 발 기사로 처음에 나왔었는데 그 관련해서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 간에 있었던 녹음 또 내지는 뭐 텔레그램 문자 주고받은 것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것이다라고 한 예고가 있었었고 실제 그 중에 몇 개는 나오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본질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명확하게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음성 녹음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각 언론사들이 이거를 취재하면서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명태균 씨를 잘 안다라고 하는 강모 씨가 이제 제보자로 등장을 했고 여기에 국민의힘의 의원들 내지는 특히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천하람 의원이 지금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제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이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부 다 중구난방이고 현실적으로 MBC나 JTBC나 이런 쪽에서 나오는 또 이 방송 내용도 서로 조금 다른 부분들이 조금 있고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듣기를 원했는데 명태균 씨가 또 관련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거는 일부 부인하고 어떤 건 또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스픽스에서 이거 정리를 먼저 하고 좀 시작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임시현 소장도 개인적으로 인터뷰해보기 위해서 연락을 좀 드리고 했죠. 네, 어떻게 번호를 알게 돼서요. 일단 문자를 좀 먼저 드려봤어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통화한 게 전화를 드린 게 아니라고 제가 하려고 제 프로필이랑 뭐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더니 대답은 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선별적으로 아마 연락을 취하고 소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김정욱 박사님 오늘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좀 혹시라도 우리가 방송 진행 중에 이제 스타일로 보면 그 명태균 씨가 굉장히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막 듣는 사람이 지겨워하기도 하고 왜 저 이야기를 우리가 다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조금 맞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 이제 양해를 구하고 좀 끊어가면서 하자. 그리고 스픽스가 이번에 명태균 대표하고 생방송 중에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고 나서 실제로 잘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비판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명태균 대표 이야기를 이렇게
정말로 본인의 생각을 쉴드 치주는 역할을 스픽스가 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귀담아 듣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진실이 나오기 전까지는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것이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이제 전화를 시도하면서 혼자가 아닌 여러 사람이 간단하게 묻고 명태균 대표한테 답변을 이제 듣도록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전화를 드리는데 지금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전화를 받을 수 없다고 했고 곧 연락을 드리겠다고 문자는 일단 와 있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오늘 지금 현재 명태균 씨는 이제 창원에 있습니다.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인터뷰를 한번 하자고 했을 때는 뭐 올라올 의향이었고 무엇보다도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 그런데 이제 숨지 않고 나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 그럼 뭐 때문에 명태균 대표는 숨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한다면 그냥 맡겨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볼 때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루가 자기 정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소위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깡통폰이라고 하는 걸 제출했다는 건 본질적인 정보 내용들은 어딘가 숨어 있거나 아니면 초기화됐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초기화되지 않았다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그 정보에서 나오는 힘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보와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그 명태균 씨가 온통 유튜브 방송 다 보는 것 같더라고요. 나올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저는 정보를 지금 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겠죠. 하나는 본인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 문제가 더 가게 되면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위법 요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위법이 아니라는 사항, 이 두 가지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사건 자체가 본인의 생각과 무관하게 훨씬 커져버린 상황. 왜냐하면 많이 국민이 봤을 때 희대의 사건이거든요. 어떻게 대통령 부인이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명태균 씨가 무슨 뭐 과거에 전직 무슨 뭐 국회의원이었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해합니다만 그냥 우리도 모르는 사인이었잖아요. 사인이 어떻게 대통령 부인과 관계를 통해서 소위 김영선이라고 하는 10년 동안 정치에 공백에 있었던 정치인을 창원의창에다가 공천을 줄 수 있지라고 하는 이구심이 퍼졌는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갑자기 대통령 부부랑 만났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누구죠? 이준석, 윤석열 두 사람의 맥주회동 과정에서 본인이 역할을 했고 또 사자가 모였을 때 그러니까 윤 대통령 부부, 이준석 당대표 그 자리에 배석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건 자체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으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저는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 제어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최근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육성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는 건 좀 매우 유의미한 그리고 저희가 이 사안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중간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길게 설명하더라고요. 맞는제처럼 듣는 게 굉장히 불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A를 물어보면 A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겉에 할 듯이 그냥 주변만 뱅뱅 도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네. 정확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언제부터 알았어요? 이런 질문이면 언제부터 알았어요가 아니라 뭐 내가 옛날에 뭐를 했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대화가 또 의미가 있는 게 저는 포인트가 사람이 말이 많다 보면요. 실수를 합니다. 네.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고 전화하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뭐 물론 그 녹취에 나온 거긴 하지만 그 대화 과정에서 본인이 해야 할 말 안 해야 할 말 막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명태균 씨도 보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것도 부연 설명하고 뭐 옛날 얘기하고 그러면서 말이 많기 때문에 또 게다가 또 본인이 자기 일에 대해서 약간 또 자부심이라는 게 있고 또 인정 갈구하는 그런 인정 욕구도 굉장히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설명하다 보면 툭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 지금 임천 소장 말씀처럼 저렇게 표현해주면 저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기를 좀 끌 것 같은데요. 제가 명태균 씨하고 관계를 계속 좋게 유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이 사람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많이 끌어내기 위해서 듣다 보니까 야 스픽스가 명태균 대변인이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 분도 있고 순간적으로는 지금 이제 전화가 안 되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한 게 곧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전화를 제가 한 번만 더 해보고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하는 게 다른 일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한 번쯤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를 계속 받는다는 것이 대단하죠. 지금 이제 다시 곧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자, 전화가 오겠죠. 오늘 이 방송을 저희들이 정말 벼르고 준비해서 제대로 질문을 하겠다 했는데 약간 겁납니다. 전화 안 오면 방송 이거 할 수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누구를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한 30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여러 얘기들이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고, 그리고 이제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이미 자신들이 확보한 내용 외에 더 이상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그 말은 더 이상 제공할 정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신뢰관계가 깨졌다, 이런 이야기로 보면 뉴스토마토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지금 취재를 하는 것 같고, 아까 박형광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중요한 대목이 또 다른 제보자를 만나고 있다라고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내용은 그러면 제3자로부터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또는 칠불자 사건에 대한 정보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 가능성이 좀 충분히 농후하고요. 근데 지금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우리 전계환 평론가님이 그동안에 연락해가지고 확보한 정보를 종합을 해서 제가 들어보면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MBC라든가 JTBC에서 나온 그런 공천 관련 개입 내용, 이 부분은 다 지금 부인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부인하고 또 MBC나 뉴스토마토는 이 씨의 발언, 이번에 강 씨라고 공개가 됐지만 이분의 발언과 그분이 확보하고 있는 녹취 내용, 이 현재는 이제 이렇게 계속 공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는 실제 그 강 씨라고 하는 제보자, 이제 제보자라고 제가 그냥 칭합니다만은, 그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정확한 거 없이 그냥 말로만 떠드는 것이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께 없다는 이야기.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예를 들면은 오빠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그 강모 씨가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제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나는 오빠란 말을 한 적이 오빠라고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윤 대통령을 김건희 씨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아크로비스타에 가서 술을 많이 먹었다더라,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는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크로비스타 간 건 사실이고, 가서 그 자리에 이준석과 함께 있었는데 대통령과 이준석은 술을 엄청 마셨고 본인은 한 잔도 마시지 않는데, 원래 31살 때 술을 끊고 마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는 거고, 오빠라는 말은 녹취든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본인이 그렇게 말한 적도 없다라고 주장하니까, 그렇죠. 이건 정반대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금일봉 받았다는 내용 관련해서도 금일봉 관련해서 나 그런 거 말한 사실 없다, 또 이제 이렇게 부인하고 있고, 또 윤하고 이준석 대표 간의 치맥회동 내가 주선했다, 이렇게 이분이 말했는데, 오히려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뭔 소리냐, 그건 당에서 기획해서 내가 승인한 거다, 이제 이렇게 대답해서 서로 간의 말들이 사실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들어보면 지금 명태균 씨는 매우 짜증이 나면서도 본인이 억울해하는 그런 심리가 좀 한편으로는 저는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의 얘기를 제대로 좀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여기서 제대로라는 게 정말 진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 입장에서 변명해주는 매체를 원하는 건지, 이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싶은 건 이거예요. 명태균 씨, 당신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건 뭡니까? 진실을 밝혀서 뭔가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관계가 확인되길 원합니까? 그게 아니라면 나는 안 다치는 선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을 짰고 내가 어떤 설계를 했는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겁니까? 세 번째, 만약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본인이 지금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검찰이나 뭐 수사기관에서 본인에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에서 자기는 좀 안전하게, 나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하고라도 나는 손을 잡고 싶다. 그 사람이 나의 안전을 확보만 해준다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실을 밝히고 싶다, 이런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명태균 씨는 현실적으로 내가 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을 지지하게 됐고, 내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왜 내가 도와주게 되었고, 그래서 대통령을 내가 왜 만들었고, 그 이후에 김영선이나 이런 국민의힘 사람들과 왜 내가 친하게 되었고, 이 창원이나 경남 이쪽에서 내가 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그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했느냐 하면,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은 그분들이 정말 대한민국을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고, 그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나 이런 정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정권을 뒤집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희망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일시적으로 그들과 손을 잡은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았었어요. 그렇다면 그 생각이 만약에 맞다 그러면 그거는 당신이 상당히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 상황에 접근했다는 얘기가 돼요. 그런데 그 이후에 벌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당신의 행동은 상당히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지금 얽혀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주장했던 그거하고 좀 다른 것처럼 보이거든요. 자, 이 상황에서 당신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 나의 이런 진심이 오도되는 이 상황이 싫어서 이러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김건희 여사라는 사람하고 내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취하려다가 지금 중간에 어그러져서 나만 개밥에 도토리 신세가 됐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이러는 건지 그걸 명확히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정한 다음에 명확하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 매체들이 뭐 하려고 거짓말 하겠습니까? 있는 진실 그대로 가지고 하면 되는 건데. 자, 오늘 긴급 편성으로 명태균 게이트에 대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굉장히 긴장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고 없이 오늘 저희들 네 사람이 정말 취재기획 회의를 하면서 명태균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하고, 그리고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일목요연하게 짧게 질문하고 또 논쟁할 거 논쟁하면서 이 내용을 좀 정확하게 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전화를 2번 했는데 2번 다 일단 받지 않고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 답을 저에게 보냈고요. 지금 저는 전화 부탁을 드립니다 하니까 이거는 지금 아직 읽지를 않았어요. 누군가를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니까 제 얼굴이 이미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왜냐하면 세 분이 이렇게 귀하게 모시고 명태균과 전화 연결이 되고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정말로 궁금한 거는 많고, 그리고 지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건 따지고 정말로 파고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결국 이 씨, 이제 어제 MBC에서 보도했던 강 씨의 녹취 내용만 가지고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 공천 개입과 관련된 어떤 증거는 현재 나와 있지 않고, 그리고 공천 개입이 설사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 개입한 것은 사실이니까 그것의 합법 불법 문제는 좀 따로 존재하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이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가 역할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임 소장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뉴스토마토도 이제 그 내용 보면 굉장히 다이나믹하고 재미있고 뭔가 진척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 과거에 딱 머물러 있다고요. 네. 녹취 내용만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하는 상황인데 이게 더 이상 진척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뭐 녹취나 증거나 이런 게 갖고 있는데 요거를 미리 풀지 않고 하나씩 먼저 여론 형성부터 하고 푼다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은 많은 분들이 그럼 진짜 이 김건희 씨 목소리가 들어간 녹취는 과연 있을까에 대한 이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이제 뭔가 이제 답답한 지점으로 간 거죠. 물론 단독 보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보도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명태균 씨가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무슨 의도인지를 사실 되게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런 게시물이나 이런 것도 헷갈리게 만들고, 사실 어제 그 제보자 이 씨, 그러니까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라고 말한 걸 저희 수없이 들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녹취를 들었다고 네.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약간 중의적인 의미라고 봐요. 그 명태균 씨의 게시물을 보면 명태균 씨가 게시물에서 오빠한테 전화 왔죠? 잘 될 거래요. 녹취는 세상에 없다라고 나옵니다. 녹취는 세상에 없다. 녹취가 없는 거지 이 전화. 그 원래 보존한 건지 본인이 없애버렸다는 건지. 그렇죠. 원래 없다는 말은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녹취만 없다는 건지.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강 씨가 하는 얘기가 거짓말이다라는 걸로 이제 오히려 본인이 얘기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아니겠어요? 뭐 그러면 아예 난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해야지. 이거를 워딩을 그대로 한 다음에 녹취는 세상에 없다라는 얘기가 저는 어떻게 들렸냐면 이걸 세상에 안 풀겠다라고 들렸습니다. 안 풀겠다. 네, 이 녹취는 안 풀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없다라고 하겠죠. 근데 이것은 뭐 오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과도 본인이 통화를 하는 사이고 오히려 취임식 전날 대통령 부부간에 다 통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이 말이 자 있으면 뭐 오빠라고 칭한다라고 하면 될 일인데 굳이 없다라고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없기 때문에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야? 또 이러면 또 내 욕 듣는데. 아니 이게 대통령실을 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나 너네 지금 잘 방어하고 있잖아. 예.
녹취 안 공개할 거야. 나 잘 방어하고 있잖아라고 대통령실에 보낸 메시지가 김 있거든. 소장님 정말 방송 잘하시네. 다 그렇게 하니까 되는데 나는 굳이 이제 이 사람 말이 진실 아니냐라고. 아니 근데 계속 앞에 거만 말씀하시고 오빠 전화 왔죠만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예. 잘 될 거요를 붙여야 돼요. 잘 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잘 될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또 무슨 공천관리위원장이 전화를 했습니까? 방송 정말 잘하신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 그래서 오빠 전화 왔죠의 주체는 뒤에 잘 될 거이기 때문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추정하는 거고. 그 이제 뭔가 이제 작업을 했다는 내용에 네. 대해서 잘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게 그리고 더 이제 중요하다는 강모 거고. 씨 같은 경우도 한 번 들은 게 아니다. 네. 수차례 들어서 목소리까지 익히 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창원 공무원들도 이걸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니까 본인은 이게 없다고 얘기하면 이게 좀 난감해지는 거죠. 그때부터 오히려 명 씨의 지금부터의 진술 자체에 신빙성이 오히려 더 저하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야, 근데 참 지금 이제 명태균 씨가 오늘 현재 이 방송을 만들고 있는 시간이 금요일 오후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한참 바쁜 시간인데 제가 지난번에 명태균 대표하고 전화 통화를 할 때는 밤 12시 반에 시작해서 새벽 4시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할 이야기를 다 하고 제가 듣는데 내가 우스개로 이런 질문하죠. 임지연 소장님 3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하면 말하는 사람이 힘듭니까? 듣는 사람이 힘듭니까? 듣는 사람이 둘 다 힘들죠. 근데 사실 그렇게 뭔가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공전하면 이거는 서로 힘든 얘기죠. 예. 듣는 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약간 이분도 그럼 12시부터 4시면 김건희 씨와 비슷하네요. 야행성. 말하기 좋아하고. 예. 김건희 씨도 통화하면 보통 3-4시간 통화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명수 기자 말로는. 야, 그리고 희한하네요. 그 시간대가 소위 김영선, 이준석이 대화를 하는 시간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들 야행성이가. 야, 우리가 5시간에 이렇게 전화하면 안 되는가? 지금 한 번 더 전화를 자는 해보겠습니다. 시간인가? 제가 거의 편집되지 않고 저희들이 그냥 영상을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명태균 대표가 전화를 받아주길 바라면서 정말 궁금한 문제 하나하나 다 따져 묻고. 네, 여보세요? 명 대표님, 아니, 급한 일이세요? 급해요. 네, 왜요? 지금 노희 변호사하고 우리 임채연 소장님, 김정욱 박사님하고 방송 지금 생방송 하는 건 아니고요. 진짜 궁금해하는 거 좀 질문하고 짧게 답변하면서 해명할 거 해명하고 또 궁금한 거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통화를 좀 손님이 했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손님이 가까운 분이신가요? 아니면 좀 양해 좀 구할 수 없나요? 아니, 한 가지만 물어보세요. 한 가지만? 네. 조금 그러면 손님하고 맞추면 몇 분 정도 됩니까? 기다릴게요. 아니, 그냥 물어보세요, 그냥. 빨리. 그러니까 좀 일단 빨리 진행합시다. 오늘 제가 저 뉴스공장 쭉 보고요. 네. 자, 그 박영광 기자가 네. 7불사 회동에서 네. 지금 그 비례대표 1번 외에도 다른 내용을 이야기했다.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조정한 정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네, 눈치가 빠른데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조정했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움직임을 조언한 게 아니라 조정했다는 것은 김건희 씨는 이게 주술적인 영역에서 믿음이 좀 강한 분인 것 같은데 그렇게 보입니다. 거기까지 거기까지. 예. 그리고- 거짓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그 박형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기자예요. 물건도 아까 했지만 텔레그램도 못 받고 가지고 있지도 못하고 온 국민을 이렇게 했는데 그 저한테 그 문자 온 거 말씀 안 드리대요. 네네. 김영선 의원과 김건희 여사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게 무슨 사기꾼이지 뭐예요. 그러니까 걔가 얘기한 걸 내가 어떻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제가 그냥 추정컨대 박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혹시 걔는 아니 아무 근거 없이 얘기하고 있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자꾸 내가 못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제 요 내용을 우리 지금 그거 정기청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이 여태까지 저한테 보여준 거 제가 그때 문자 올렸잖아요. 예. 그 페이스북 보면 알지. 걔를 어떻게 기자라고 생각해요. 걔한테 물어보세요. 9월 25일에 내가 가서 너희들이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방향이 잘못됐다. 아니 있지도 않고 보지도 못한 걸 갖고 자꾸 나한테 그리고 기사를 떠들어도 그 기사 한 번 두 번 났는데도 내가 걔들한테 올라가서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지금 법적인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오빠 뭐 전화 왔어요. 없어요. 네.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걸 갖고 그 장성철이나 이런 사람들이 온 방송에서 약을 다 팔고 그 사람들 다 사기고 나중에 되면 법적 책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요 거기에 말릴 거예요. 그래서 언론 개혁이라는 어떤 그런 거를 지금 대통령께서 하는데 그게 다 명분이 될걸요? 그 지난번에 대선에서 많이 몸이 부서져라 도와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이 도와준 거 제가 하는 거는 산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래 3시간 몇 분짜리를 정기한 대표가 나눈 걸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제가 그러면 이 설명을 정권 관련돼서 그다음에 대선 관련돼서 뭐라고 논하는 건 도리에 맞지 아니하다. 제가 몸이 다리가 다 2개 다 수술을 했지 않습니까? 몸이 부서졌어요 정말. 양쪽 다 수술해갖고 지금 피를 14개를 받고 있고요. 안에다가 고용물까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셨냐고요? 제가 이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실 수가 있냐고요? 저는 3시간 녹취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린 3시간 녹취 가서 보시고요. 그때 물어본 거 서울시장을 어떻게 만들었지.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판을 짜는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그때 정기한 대표한테 분명히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거 그냥 들려주세요.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네. 명태균 씨는 이제 기획자로서 어떤 산이 있으면 그 바람의 길을 어떻게 잡을 건지 보통 기획자들이 연구를 한다면 명태균 대표는 아예 산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바람이 되면은 그 산 앞에 막히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우회적으로 갔을 때는 크게 이룰 수가 없다. 다만 정치라는 이 현실에서는 산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 바람까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뭐냐고요? 구체적으로. 아니 그런 애매하고 추상적인 얘기는 다 알아들었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변호사님한테 네. 그 아까 했지만 저 해갖고 서울시장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거 네. 그냥 녹취 그냥 해갖고 들주세요. 우리 방송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제가 들려드릴게요. 노영 변호사한테. 그래서 이제 편해요. 지금 김영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설명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 그렇게 짜는 사람도 없고. 네. 그러니까 그거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전혀 공천에 개입한 적도 없고 남편이 대통령의 힘을 빌어가지고 뭔가 좀 누구를 좋은 자리 해주고 이런 적도 없다고요? 네. 공천 개입이라는 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는.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면 대통령 취임식 끝나고 나서 그 1년 안 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주진우 기자 그거 보면은 윤한홍한테 내가 뭐라 하대요? 네? 저는 그림자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난 용서를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돈을 받거나 돈을 받아야 브로커죠. 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물어보는 거를 내가 가르쳐주는 것도 제가 되나요? 내가 아까 누가 전화 왔길래 그랬어요. 아니 배고프다고 그래서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밥을 줬는데 밥 먹고 나가서 그 집에 맛이 없니 어떠니 저떠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당하게 나한테 와서 돈을 지불하고 밥을 먹고 나가서 뭐라고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은 나한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장조사라는 것은 제가 마케터의 가장 기본적인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시장조사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물의 깊이나 유속이나 이런 거를 아니 이순신 장군은 그러면 거기 나룻배 하는 그 할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유속이나 이런 거 울동목에서 안 재봤어요? 당연히 재봐야 되는 거예요. 왜 전쟁이 벌어지는 거니까. 제가 그거 했는데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고요. 마케터들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이 정치 선거에 저한테는 왜 그러냐.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지갑에서 돈을 내야 돼요. 일반 상품들은. 근데 이 선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표만 받으면 돼요. 가장 어려운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 그 부분이 없어요. 왜 저한테는 얼마나 쉽겠어요. 왜 자기들 시각으로 막 본다고. 아까 김웅 의원이 어저께 한판 승부 이렇게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추가로 또 하나 또 받은 제보가 있는데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했었을 때 한 후보가 지지율이 낮아서 토론회를 참가를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누군가가 나서서 도와줬고 그래서 5%를 넘겼다. 그래서 토론을 참가하게 시켜줬고 그 대가로 그 여론조사 기관과 주소가 같은 곳으로 뭐 상당한 금액의 돈이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제보에서 그 명태균 씨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진 않지만 명태균 씨로 지금 추정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 전화했어요. 난 김정희 위원장이 전화번호를 줬는데 김영선 의원이 그 서울대 법대 나왔으니까 저 김웅 씨가 캠핑카 갔잖아요. 그래 어제 나왔는데 저는 그게 용서가 안 돼요. 그게. 전화했어요. 이
동안. 그러니까 설명을 쫙 해줬어요.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라고. 김웅 씨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김웅 씨 뭐라 대답해요? 내가 설명하고 당신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다시 확인해라 난지. 제가 옛날에 당대표 선거할 때 주영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때 주영 대표도 듣고 있었는 것 같더라고 스피커폰으로. 나보고 자기를 도와달래. 뭐 금액이 얼마 드냐. 내가 뭐래.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를 쭉 하면은 그 후보들 딱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선거의 성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돌리면요. 그 후보 하나마다 상수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처음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그 상수값이 나온다고요. 민주당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침에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어떻게 해서 김경수를 만들려고 내 리얼미터가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그거 벌써 6, 7년 전 거를 내가 어떻게 다 외워요. 근데 그러면 강 씨라는 제보자는 무슨 목적으로 그렇게 틀린 말을 하는 거죠? 강 씨는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미래한국인서가 됐거라면서요. 네. 그러면 또 모든 녹음을 다 해놨다면서요. 그러면 사장이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나 지시는 할 수 있어요. 부장이든 과장이든 지점장이든 지시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사장이 허락이 없이 하면 되겠어요? 그럼 왜 제가 지출하는 거야? 어디 지출해라. 어디 지금 돈이 들어왔니? 그 다음에 급여 줬니? 그거 제 목소리가 있나요? 그러면 걔들은 그거 글쎄요. 제 거라고 그러면 걔들 횡령한 건데요. 아니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질문을 자꾸 따르게 대답을 하시니까. 다른 게 그런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강 씨가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도 이해를 못하는 게 걔가 왜 그러냐? 네. 횡령에 걸렸잖아요 지금. 본인이 횡령에 걸렸기 때문에. 국민의 지금 미래한국 연구소의 네. 사장이 허락 없이 걔가 김영선 의원 돈을 이래 넣었다 저래 넣었다 이래 넣었다 저래 넣었다. 네. 그거 다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들 그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 보좌관 이철 보좌관 같이 했잖아요. 김도섭 비서관. 네. 네? 거기 도의원하고 김영선 의원하고 같이 선거에 같이 싸웠던 장동화가 거기 후원의 사무의 사무국장을 했습니다. 가서 그분들한테 내려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동문들 앞에서 아까 채널A 기자가 지금 힘든 게 또 채널A 나는 기자가 어디 우리 집에 들여보냈어요.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들어와서 내가 그 앞에서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답변할 게 뭐 있어요. 다른 사람 원하는 보좌관 비서관이 있어. 자 누구 할까? 그래서 전화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가 예를 들면 횡령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라고 해가지고 그 여자분이 강 씨가 그렇게 제보를 했다 그러면 왜 우리 명태균 명 박사님을 왜 건드려요? 그냥 본인이 만약에 했다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저번에 우리 그 장동아라는 분이 전화를 했어요. 너 그때 김태열이하고 그게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김영선. 네. 그래서 내 미수를 안는 조건으로 미수 이것저것 막 갖다 붙여놨더라고 나한테. 그걸 1억 2천. 네? 네. 그러면 내가 갖다 준 돈 1억 1천. 그냥 갖다 준 돈이야 내가 그 회사에 넣어준 게. 그러면 난 3년 동안 돈 한 푼 안 받고 영업했네. 그래서 부인 앞에서 다 그거를 다 까요. 잠시만요. 장동아 씨가 명태균 말이 틀린 게 있나? 틀린 게 없습니다. 틀린 게 있나? 틀린 게 없습니다. 자, 미래한국 연구소는 주인이 김태열이죠. 김태열 씨죠. 예, 그래서 그때 다 이야기를 해요. 그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씨는 그 회사가 폐업하거나 돈이 4,500만 원이 들어와요. 그것도 김태열 씨한테 이야기 안 해요. 예?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은 4,700이라는데 9,700을 청구해요. 근데 요번에 8월 27일 날 내용 증명을 보내요. 1억 2천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장부에 돈이 있거나 영수증이 있어야죠. 네. 잠시만요. 저기 명대표님, 저희가 지금 여론조사 이런 걸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전 김종욱이란 사람입니다. 김종욱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명대표님 제 말씀을 좀 질문을 다 듣고 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둘 간의 대화가 아니라 이걸 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질문 한번 쭉 해볼게요. 하고 있는 거예요, 생방송에? 아니 생방송 아닙니다. 생방송 아니에요. 예, 어떤 거냐면 저는 여론조사 이런 걸 여쭙고 싶은 게 아니고요. 주진우 기자랑 인터뷰하신 내용 중에서 보면 그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나는 힘이 없어라고 얘기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지 명 대표께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관련돼 있는 내용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는 건 사실인 거잖아요. 설명드릴게요. 아니요.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말이 퍼지니까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네. 제가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소리를 질러요. 네. 그러면 그 장면만 녹음해서 딱 들으면 어떻게 해요? 나쁜 놈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낭떠러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은 위험하다고 소리 지르고 막 한 거예요. 배경 설명이 없이 그 목소리만 듣고 상황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나는 그러니까 힘이 내가 말씀드리면 그때 상황에 대한 배경 없이 무조건 그렇게 우리 주진우 기자가 농담을 합니다. 그럼 나도 농담을 해요. 그럼 자기 거 빼요. 명태가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진우 기자가 7시간이라는 거는요. 머리가 나빠서 7시간이에요. 걔는. 내가 자기한테 2번이나 얘기했어요. 전화 왔길래. 왜? 2시간짜리예요 그게. 2시간짜리인데 걔가 정치적 이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7시간까지 간 거예요. 아까 결론적으로 공천 그리고 또 하나 공천이라는 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중진 의원들이요. 장동혁한테 갔다니까요. 장동혁 사무총장. 예. 네. 장동혁 사무총장 갔는데 원래 중진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리 컷오프면 컷오프 어떤 상황이라고 설명을 당에서는 공지하는 게 기본 예의입니다. 그 당의 중진들은.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말이 도는 거는 김영선 의원 지역에 나와 있던 후보들이 김영선은 컷오프다 뭐 어떻다 그 말을 계속 퍼뜨립니다. 그래야 세를 모으니까요. 그래서 그때 말이 나왔던 게 조혜진, 강기훈, 이달곤, 김영선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었냐. 김영선은 당무감사가 점수가 안 좋아서 컷오프다. 그렇게 막 돌아요. 그래서 김영선 의원한테 한번 올라가 봐라. 예? 사람들이 이런 말이 들리더라. 저한테도 전화가 안 왔겠습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김영선 지지자들이. 그래서 김영선 의원이 장동혁 씨한테 올라갑니다. 그 전날 누가 오냐 조혜진 의원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동혁 씨한테 물어봅니다. 나는 하이고 30%야? 아니 누나 30%도 되고 10%도 돼. 그럼 30%는 벌점 맞고 경선하는 거고 예? 하이고 10%는 컷오프입니다. 그래서 장동혁 씨가 제안을 합니다. 예, 고향정에 누나가 원래 했던 고향정에 출마하는 건 어때? 근데 김영선 여기 내려와서 벌써 5년 넘게 6년 가까이를 여기서 털을 닦았어요. 경남지사 그다음에 창원 진해구 선거 여기 예? 그러면 자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 야 나 컷오프 10%야 나 그래서 경선 참여 못해. 그거를 어떻게 자기 보좌관 비서관한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대표님.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여러 군데 다 하소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진들은 그때 보니까 조혜진도 뭐냐면 조혜진 그다음에 김태호, 서병수 다 중진들은 험지에 나가면 민주당 강세 지역이나 이런 험지에 나가면 다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른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남들과 똑같이 해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명 대표님 설명을 드릴게요. 아니 그러니까 명 대표님이 너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아니 제가 이 말 정확하게 해야 나는 오해를 어느 부분만 내면 주진우처럼 이해력이 떨어진 사람들은 저런 식으로 방송한다고요. 공천은 공정해야 되고요. 예? 모든 사람이 형평성이 동일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정하지 않으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명 대표 잠깐만요. 그러니까 왜 3개월 전에 김해로 가라는 내 말을 안 들었다는 말씀하신 거 있죠? 그거 설명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전이 어떤 때냐면 당무감사를 해서 컷오프 대상을 당 내부의 일부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걸 얘기한 게 아닙니다. 3개월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겁니까? 그 3개월은? 제가 설명을 딱 드릴게요. 경남에는요. 당협위원장이 없는 데가 김해 각과 그다음에 사고 지역이다. 하영재 의원 지역이다. 남해 사동 사천입니다. 저는 김영선 의원한테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당의 5선이고 연속으로 7번이나 공천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분은. 근데 2번 떨어지고 5번 됐으니까 5선 의원입니다. 15대부터 여태까지 쭉 공천을 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에 가장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당과 대통령과 당원을 위해서 그 당시에 뭐가 나왔습니까? 윤핵관들을 정리해라 마라. 공천 여러 가지 나왔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은 총선에 이기기 어렵다. 그래서 내가 제일 먼저 경남에 민주당을 지지하시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3선 의원 때 4선 의원이 경남에 나온다는 것은 그거는 당에서 가장 큰 충격이다. 그래서 본인이 나가서 솔선수범을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사실은 다 알아요. 왜? 여기 있는 사람들 창원에 오면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 당협위원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 그거 막을 방법이 없어요. 대표님. 당에서는 좋다고 그럴 건데. 자 그러면은 명 대표 조금 전에 김정욱 박사가 질문했던 거는 그 당시 3개월 전에 알았다는 것은 당무감사 결과가 나온 그 시점이었는데 그거하고 상관을 당무감사 하기 전에도 제가 그때 아마 3개월 4개월 더 됐을 거예요. 네. 내가 거기 당협위원장이 없으니까 당협위원장이 없어요. 확인해 보세요. 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면 제가 그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더라도 아니 그렇다면 김영선 의원이 저희 당에 대해서 헌신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아줌마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그런데 네. 왜 갑자기 그 컷오프 상황을 갖다가 말리려고 명 대표께서 컷오프 상황을 말리려고 그 녹취 내용에 의하면 그걸 말리려고 소위 대통령과 부인에게 내가 계속 예를 들면 지금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왔잖아요. 여보세요? 네. 내가 화내서 미안한데 그 김영선이하고는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어? 그 3개월 됐어. 내가 방향 다 가르쳐줬어. 정보 다 알아갖고. 끝끝내 말한다. 끝끝내 말한다. 그때 김해갑에 갔으면은 영웅이에요. 영웅. 제일 먼저 험지 갔어. 지금은 김영선이 컷오프요. 끝난 지 오래됐어. 왜 발표 안 하냐? 내 때문에. 내가 여사하고 대통령하고 다 까발리게 됐거든. 내가 대통령하고 여사한테 그래야 되겠어요? 어? 왜 가르쳐주는 줄 안 하는지 난 잘 모르겠고. 또 이거 금전적인 것도 그래요. 어? 그러니까 여보세요? 네. 여론조사 하든가 말든 간에 나는 방법을 가르쳐줬으니까 그건 알아서 김영선하고 의논을 해요. 내한테 금전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이제 대통령 여사 내가 뭐 얼마나 심한 얘기 한 줄 알아? 하고 다 물어보면 알 거요. 어? 내 가만히 놔둬놔. 내 다 터잡겠다. 내가 이렇게 뭐 협박범처럼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 겁이 나서 발표를 못 하는 거요. 의창하고 김해. 어? 알겠습니까? 들어요, 하여튼. 작업하는 게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까발려버리겠다. 예, 굳이 그런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을 협박하는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7불사의 그 밑에 보면은 커피숍 있어요. 거기서 전화한 거예요, 걔한테. 왜냐? 나는요, 제가 말씀드린 지금 스페이스에 내가 이렇게 전화 통화할 이유가 있어요. 저를 얼마나 많이 뜯어갖고 막 난도질했는데. 저하고 신뢰관계 있어서 근데 내가 왜 통하는 거 아니야? 그러냐면요, 정기환 대표님께서 네. 뭐 이렇든 저렇든 간에 구독자가 늘어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저한테 그렇게 관심들을 많이 보여주시고 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요. 열심히 하는 거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했느냐? 나는 대통령을 협박하고 여사를 협박하고 뭐 어쩌고 뭐 떠들었는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뭐 요번에 나우스 나올 때는 보지도 않았어요. 민망해서. 야, 그렇게 해도 도저히 안 돼. 내가 너 이해해. 걔들은 밥줄이 다 끊긴 거거든요. 걔들이 왜 김해 가는 거를 여사가 컷오프래. 왜? 걔들은 김해 가려고 그러면요 1시간 반이 넘어요. 그러면 너희들 선거 그거 가자. 그러면 아무도 안 가. 다 반대했어요. 보좌관 비서관이. 이호련이라는 애가 저 위에서 왜 이렇게 사표 안 받았니? 제가 설명드릴게요. 우리 장모님이요 김영선 의원 지역구에서 여성협의회장을 하셨고요. 자유총연맹 회장 7년을 했어요. 각종 봉사단체장을 몇 개나 한 줄 아세요? 그 여성국장으로 해야 되죠. 우리 처갓집에 형편도 어려운데요. 왜 안 했을까요? 대표님. 저희 집사람 집에 놀아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강의 아니 회계 공부도 안 하고 대학도 안 나오고, 예? 그다음에 정치적인 거 아무것도 활동도 안 했고, 그다음에 자기 집은 마산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안 찼을까요? 근데 대표님은 왜 김영선 씨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제 고객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여사하고 대통령하고는 대선 TMC하고 끝이잖아요. 제가 닭을 납품했어요. 그랬는데 보궐선거 때 그때 당선을 시키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하위 10%에 들을 정도로 그렇게 점수가 좋지 않은 사람인데도 계속해요? 노영희 변호사님. 네. 제가 말씀드린 김영선 1조 2,500억 했습니다. 산단일주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4년 동안 하는 거 8년을 해야 6년을 해야 그 금액이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위 10%가 왜 돼요 그러면? 그거는 당에서 김영선 의원이 그 그룹에서 김영선 의원이 그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게 자기 멤버로 다시. 대표님 저 민주당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거는 자기들 우리 골프할 때 그 동반자 룰 아닙니까? 당내 경선 룰은. 명 대표님, 우리 임채원 소장이 문자까지 넣고 인사까지 했다 그러던데 임채원 소장. 저 청와대 부대변인인데 인사 어제 제가 문자로 했는데 대답도 하셨거든요. 기억하시죠? 죄송한데 어제 예. 안 그래도 맞습니다. 전화 드리려고 했어요. 예. 오늘 아까 채널의 기자가 그래 들어오라고 집에 그 친구 라면 끓여갖고 먹여갖고. 자, 임 소장 질문 하나 하시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궁금한 건
건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공천에 개입했다. 근데 그 과정에 명태균 박사가 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어쨌든 대표님이 그 통화에서 보면 녹취에서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한테 연락 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설명을 우리 정계원 대표 녹취 들으면 다 나와요. 내가 그 지금처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무나 누가 물어봐 다 아니 막말로 강이라는 사람은 그 사무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때 6급이었고요. 나중에 4급이 되는데 연봉이 얼마에 애 너희예요. 근데 그 사람은 방 안에 있어요. 우리 장애인들이 왜 자꾸 그런 장애가 생기냐면 자기가 보는 세상이 방 4개밖에 없잖아요. 4명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은 서울도 가본 적이 없고 그 사람들 만나본 적도 없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내가 뭐라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여사랑 통화를 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사랑 통화를 했기 때문에 여사랑 통화했어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텔레그램 보내고 저 통화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사람들은 김해 갑에 가는 거는 자기 보고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김영선 의원하고 이호련이라는 저 위에 있는 사람 사표 받았냐 물어본 거는 김해 갑에 가면 길도 모르는 김영선 의원이 검지에 갔는데 거기에 그러면 김영선 의원을 누가 돕겠습니까? 보좌관 비서관 자리라도 있어야 되고 거기 가면은 보좌관 비서관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끝까지 보좌관 비서관 얘기까지 다 마치겠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명 대표 간단히 질문하면 여사님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 그러면 그 보좌관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안 왔는데? 저는 전화 통화했다고 말씀드리고 저 텔레그램 주고받았다고 계속 누차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님은 그런 말씀 한 게 없고요. 강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너 그만두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 이야기가 명 대표 중요한 것은 김 여사님이 직접 컷오프가 됐다라고 명 대표한테 얘기를 하지 없는데 훨씬 전에 아까 있지만 당종혁 사무총장한테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 들었고 그 내용을 그래서 명 대표가 김 여사한테 들은 것처럼 강 씨한테 얘기했다는 거죠. 강 씨는 거기 마산 그 산호동에 살았습니다. 아니 그래 강 씨한테 그렇게 지금 명 대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제가 그래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김 여사한테 들은 것은 없는데 강 씨한테는 김 여사가 컷오프 됐다고 했다고 말을 했다. 우리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안 하면 그거 보세요. 포기하지 이호련이가 않으니까. 사표 안 쓰고 아니 자기가 와서 선거를 돕든지 아니면 3개월 걔한테 우리 얘기했어요. 이호련 3개월만 좀 있거라. 그 다음에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에 네가 오면 안 되겠니. 팀에 가면 아무도 없는데 보좌관이나 비서관 자리가 누가 있어요. 안 그러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돈을 줘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분은 이호련이라는 사람은 10년 전에 그 비서관으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김영선 의원을 잘 알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이 지금 여기서 저 컷오프니까 김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김해 누가 김영선 의원을 도와주겠어요? 하나만 여쭤보면요. 민주당 사례를 들면 민주당도 컷오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컷오프된 내용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출마를 해봤기 때문에 과정을 사무총장한테 가서 그 장동혁 씨한테 물어보면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얘기를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국민의힘이고 민주당이 똑같을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은 그런 소문이 도니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은 장동혁 씨가 재보궐선거 할 때 같이 당선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동혁 씨하고 친해요. 내가 알기로 그분도 서울법대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장동혁 씨한테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경기도 고양청에 거기에 아마 김연아인가 그분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 출마하는 거 어때? 그 공고에 서로 그러면 하태경 의원은 그 선거 공고 어떻게 갔어요? 대표님. 그 전에 일인데 장동혁 씨하고 다 나름대로 사무총장 협의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요? 대표님 이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시스템이 다를 수 있으니까 왜냐면 저도 제가 컷오프 됐기 때문에 당일까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쭤본 것 같고 저는 이거가 또 궁금한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거는 여사한테 컷오프 됐냐 마냐 연락 받은 게 아닌데 그냥 직원들을 좀 이렇게 설득하는 용도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빨리 그 보도자료는 왜 나왔냐면요. 네네. 보도자료가 나서 당을 압박한 거. 우리는 김해 간다고 거기서 김해에 대한 너 고향 정해 가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김영선 의원은 김해라도 경남에 이제 터를 잡아서 김해라도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험지 가면 전략공천이니까. 저희 전략공천을 단수공천을 경기도 고향에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당을 압박하기 위해서 뭐라 하냐면 거기에다 보도자를 낸 거예요. 우선 내면은 내서 당을 마지막 카드로 압박해 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압박용인 거고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에서 이제 명태균 박사 얘기가 나오니까 뭐라고 입장을 냈냐 하면 명 씨는 허장성세가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말인즉슨 지금 명태균 박사가 했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다 그냥 허세 부리려고 했던 거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에서 언제 발표했어요? 기사에 나옵니다. 여기 이 대통령실에서 그거 공식 기사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걸 물었더니 제가 좀 미안한 거는요. 여보세요? 네네네 말씀하세요.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아니고. 근데 박근혜 대통령 할 때 제가 볼 때 절차에 의해서 제대로 좀 하지 저기 뭐야. 그래서 그거는 제 이제 가치관이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 때문에 간 거예요. 정권 교체 때문에. 자, 명 대표. 네, 외부적 명분으로. 그리고 자, 말씀하십시오. 자, 그럼 대통령실에서 허장성세라고 얘기했는데 본인은 아니 대통령실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명태균 씨가 사람 죽였어요?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 어제 얘기했잖아요. 그런지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발표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도 입장을 얘기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그 가만히 있는 거 봐서 김웅 씨가 얘기하니까 바로 전화하잖아요. 자, 저 방금 말씀을 하면 내가 단 한 개라도 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 1억 2천 그 내용 증명 8월 27일 보냈고요. 김영선 의원은 사기, 그 횡령,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으로 해서 고소를 했어요. 그럼 김영선 의원 서울법대 나왔는데 자기가 그럼 무고죄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못할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 할게요. 내가 대통령과 잘 알고 있다 부부간에. 그런데 내가 바깥에 허장성세로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왔으니까 그거 어땠어라고 하면 대통령실이 가만히 안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자, 집사람하고 TV 뭐 소파 보면서 대통령 욕을 못 하겠어요. 누구 욕을 못 하겠어요. 별 이야기 다 하죠. 예. 근데 그게 바깥에 녹음돼서 나가보세요. 저 사람 저 뭐야. 대통령한테 저런 얘기를 해요. 저 사람 뭐야. 근데 두산중공업 다니면 제가 두산중공업 얘기 나오면 두산중공업에 내가 다 만드는 것처럼 마누라한테 얘기 안 해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은 10년 넘게 나하고 같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직원으로서도 몇 년 있었고 5년 동안은 뭐 그렇지만 내가 그 친구가 마지막 저하고 통화가 뭐라 하대요. 자기가 보좌관 비서관 그 사람이 나는 이해가 안 가. 6급에서 어떻게 4급 보좌관 됐을까? 명 대표님 너무 좀 제가 볼 때 그래도 명 대표님 잠시만 그래도 명 대표님하고 같이 10년 동안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아니요 명 대표님 10년 동안 같이 일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배려라는 게 전화를 하시는 거 말도 못하게 하면 어떡해요? 말씀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지금. 아니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거는 그 본인 기준이죠. 제 말을 하고 마지막 통화가 제가 뭐냐면 나하고 10년 넘게 알았는데 내가 단 한 번이라도 거짓말한 적 있어? 없습니다. 그럼 전화 끊어. 이거예요. 대통령 가서 물어보세요. 녹취 한번 들려달라고 그러세요. 대표님이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그 대선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많이 도움을 주셨고 실제적으로 이준석 대표랑 만날 때도 옆에 계셨다고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김건희 여사랑 같이. 그러면 어쨌든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 어쨌든 많은 도움을 주셨고 그래서 또 VIP석에 또 초청을 받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이게 공식으로 나온 겁니다. 허장성세가 있는 인물이다라는 반응이 나오면 이건 상당히 기분 나쁜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고 뉴스토마토에서는 아무것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내보고 그런 식으로 막 갖다 때리고 그 스픽스나 다 거기서도 역술이 무속이 막 다 나오는데 뭘 그래요. 저는요.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요새 내가 입장이 그래요. 뭐냐면 민주당 분들이 좀 세련되지 못했어요. 진보 쪽에 있는 분들이 세련되지를 못했다고요. 뭐냐 제가 바람과 태양이라고 올려놨잖아요. 그 무슨 뜻인지 이해를 정확하게 하지를 못해요. 제가 아까 채널 A 기자 왔을 때 내가 관리소하고 다 전화했어요. 나는 나한테 거기 관리비가 6개월 저쪽에 가스비가 8개월 제가 어떻게 살겠어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대접받고 살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이라고 외쳤던 사람도 나중에 윤석열 대통령을 찍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겠죠. 대통령 만드는데 수십만 명이 아마 동원되지 않았겠어요? 그중에 저는 한 명인데 모든 걸 다 내가 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버린 거에서 그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해요. 왜 그러냐? 나를 그냥 허접한 인간을 해서 김건희 여사는 저는 허접한 인간하고 해갖고 국정농단을 했다.
이런 걸로 가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없는 건 없어요. 사실은 사실이잖아요. 나는 사실을 얘기했거든요. 근데 괜히 내가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자, 간단히 대답 하나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네. 그 말씀하십시오. 예, 예. 너 말이 많다니까. 자, 반띵 문제에 대해서 나는 뭐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명 대표 이해를 하지만 그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반띵 문제. MBC 취재 결과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공천 대가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대가로 명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선 당시 창원 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뒤 그해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회계 책임자를 통해 명 씨 측에 9천여만 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쫓고 있습니다.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바탕으로 김 전 의원 공천에 관여했고 그 대가로 돈이 오갔는지가 의혹의 핵심입니다. 반띵은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는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서 방송에 나가는 것 자체가 안 맞아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정계환 대표님의 녹취를 같이 나눈 녹취를 들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김영선 의원이 추가로 지금 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소를 또 한대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반띵은 그 어쨌든 빌려준 돈 돌려받는 거죠. 아니 그거 써놨잖아요. 제가 그거 써놨고 가 내용 증명에다가 내 걸 써놨대. 근데 300이 비대. 300은 비는 거는 그 회계장부를 잘 처리 못하니까 후원금 300으로 잘못 돌려갖고 그 후원금 누가 준지 몰라서. 그러면 대표님 알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정리해보면 참 그 진보든 어디든 간에 대표님의 진위를 왜곡해가지고 정확히 말은 안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런 팁을 알려줘도 지금 제대로 그 팁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변호사님. 네. 어떻게 당신은 그런 바보 같은 조건부 출마를 하는 그런 우리 김정희 위원장이 저런 바보 같은 놈, 저런 정치 끝났어 오세훈 그 바보 같은 놈 허우대는 멀쩡하니까 조건체가 씁시다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을 서울시장을 만들었나 그 이유를 좀 배우려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태양작전이라고 하는 걸 말씀하셔서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뜻을 알아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협조할 의사가 있으세요? 저는 네. 공민배 시장인데 허성무 누구든지 김두관 그분도 사람은 너무 좋은데 회전이 안 돼요. 네. 예, 그분이 김정희 찾아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는데. 내가 하는 말은 누구든지 오면 그 사람이 진정성을 갖고 제가 JTBC가 걔한테 했는데 걔가 나한테 아까 채널A 기자 앞에서 사과를 했어요. 전화 와서 미안하 죄송합니다. 왜? 그 애는 다 알아요. 근데 JTBC가 뭐라고 했냐 마지막에 브로커라고 썼어요. 아니 네? 그 보도하고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는 걔가 진정으로 손편지를 써서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울든지 나는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대범하고 강단이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이 그렇게 문드러졌구나 이번 사태로. 그래서 그 친구한테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심지어 내가 가서 한 접시 밥을 먹여서 보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제대로 잘하면 마음을 풀고 제가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큰 선거 트리플 크라운입니다. 네?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 다음에 대선 그 다음에 총선인데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이기는 데가 대선을 먹을 확률이 70%입니다. 그럼 서울시장을 어떻게 이겨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를 다 공개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거잖아요. 그걸 이야기해. 내가 오죽했으면 나는 정치나 이런 데 해서 저는 돈 버는 재주는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돈을 하나도 못 벌었어요. 그래서 내가 신성범 의원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신성범 의원하고는 왜 친해졌느냐. 서울 올라갈 때부터 내가 오세훈이가 돼요. 오세훈이가 나경원 어떻게 해요? 나경원 서울 내 친구는 안 돼요? 이겼어. 그래서 내가 자기 집 앞에 어디하고 강남구청역 그 앞에서 아니 언제 오세훈이가 안철수 이게 그거는 정말 아니다. 그거는 정말 아니야. 이겼어요. 그분이 방송 나가서 그 패널로 활동하신 분 아니에요? KBS 옛날에 그 러시아 특파원인가 뭐 하셨다는데. 예, 저도 잘 압니다, 그 의원님. 자, 제가 질문 좀 물어보세요. 그분한테 지금 방금 이런 모든 과정을 얘기할 때마다 다 아니다. 어떻게 이준석이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거는 뭐냐. 그 신성호 의원한테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내가 신성모 의원한테 이런 모든 거를 지금 앞으로 판 짜지고 누가 나오는가에 따라서 어떤 변수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하세요. 제가 전수해드릴 테니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전수를 받아. 자, 명 대표님. 저는 솔직히 정치권에 싫어요. 왜냐면 음해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존중할지 모르고 배려를 몰라요.
자, 김어준 총수가 뉴스공장에서 진보 언론에 이렇게 이제 지금 대체로 공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서 뭔가 명 대표가 목적이 있을 텐데 기왕에 보험 들려면 확실히 들어라. 주진우 기자한테 들든 다른 진보 매체에 들든 보험을 좀 들어라라는 얘기 직접 들으셨죠? 방송하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 김어준 씨는 밀가루 갖고 아무거나 만들어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내가 볼 때는 제가 뭐 폄훼하면 좀 그런데 그분보다는 제가 똑똑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이해력이 떨어져요. 사고를 보거나 뉴스공장을 통해서 그리고 진보 쪽에서 저를 다뤘던 거 아니에요? 네. 조선일보나 TV조선에 저를 다뤘던가요? 그러면 제가 어디 가서 얘기해야 돼요? 불이 나면 불 끄러 불난 가서 소화기 트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김어준 총수는 명 대표가 검찰 쪽에 지금 이용당해서 결국 구속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거기에 맞춰서 내가 판도 짜는데 내가 뭐 생각이 없겠어요? 네. 자, 7개의 파도가 오는데 첫 번째 파도가 지나고 있다라고 했던데 그 6개의 파도는 어떤 파도입니까? 지금 아까 검찰 조사하고 국정감사죠. 뭐. 네. 그럼 첫 번째 파도는 뭐예요? 첫 번째 파도는? 이미 지났지. 이번에 이제 공개되는 것이 첫 번째 파도예요. 그리고 대표님 일단은 그 이준석 대표랑 치맥 회동 있잖아요. 윤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거를 대표님이 아까 이렇게 해서 주선에서 성사됐다라고 하는데 그거 맞죠? 주소에 성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은 본인이 했다 그러던데. 내 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말이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무슨 말인지 금방 알잖아요. 머리 나쁜 놈 아니에요. 이준석 대표가 자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 쪽에 연락할 수 있는 연결되는 사람이 누구죠? 그 당시에? 이준석 대표가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 쪽에 연락하려면 어디로 소통해서 연락이 됐을까요? 직접 하지 않았을까요? 당대표인데? 명 대표님 통해서 했겠죠? 명 대표님 통해서 했어요? 제가 프로미스타 코바나 콘텐츠 갔는데 이준석 대표가 그 당시에 과연 윤석열 총장하고 연결이 됐겠어요? 자,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주호영, 이준석 대표의 첫 번째 공약이 뭐냐? 윤석열 총장을 우리 당에 입당시킨다. 이거였어요, 저희가. 나경원하고 주 대표는 연결이 돼도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하고 연결이 됐을까요? 자, 건대에서 했죠, 치맥.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그거는 당에서 했다. 당에서 공식적인 거니까 당에서 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준석 대표 말이 맞죠, 뭐. 제가 그림자인데.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가 저는 서울 지리를 몰라요, 촌놈이라서. 진짜 몰라요. 어디가 어딘지. 그 건대 앞이 광진구 을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거기 오세훈 지역 아니에요? 예전에 오세훈 지역이었죠. 그때 그 당시니까 오세훈 지역 아니었어요? 고민정 그 당시. 네, 맞아요. 오세훈과 고민정 같이 했던. 그러면 왜 이준석이 그 많은 지역에서 오세훈 지역에서 했을까요? 죄송한데 제가 더 이야기하면 그분들한테 민폐가 아니겠어요? 제가 대선 관련된 얘기하면은 세상이 다 뒤집어질 건데. 명 대표 이렇게 그 얘기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계속 햇빛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를 뜯어먹고 바빠갖고 맨날 뜯어드신 분들이 지금 제일 햇볕 정책을 쓰는 사람은 전계환 평론가예요. 솔직히 뭐 아무것도 건진 것도 없이 힘들기만 한데. 오늘 구독자가 100만이 됐는데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아니 그거는 우리 명 박사님 때문에 100만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명 박사님. 내일 씹어갖고 오원저씨를 보수들이 그 스픽센터 가요? 명 박사님이 보수들이 거기 다 구독자로 다 가입했는데. 명 박사님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 있으면 정확하게 여기서 얘기를 해주세요.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내가 그랬잖아요. 내가 보좌관 비서관 애들한테도 야 그 명함에 김영선 국회의원 김영선 의원이 이름이 크나 너희들 이름이 크냐? 김영선 의원 이름이 큰 거예요. 김영선 의원 사무실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김영선 의원이 자기가 어떤 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그 사무실에 있던 걸 얘기하는 자체가 김영선 의원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 그 누나 상당히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그 돈 갖게만 좀 정확하게 있었으면 자, 보좌관 인사에 직접 개입해서 잘라라 왜 안 자르냐 이것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은 그거 뭡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장모가 그 옆에 산다니까 장모 여성협의 회장하고 자유총련 회장하고 진짜 남자 식자예요. 그분이 그러면 여성 국장으로 앉혀야죠.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10몇 살 차이가 나요. 그럼 장모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날까요? 젊어요 아직. 근데 거기 앉히지 왜 강의 사람 앉히고 그랬을까? 그러면 우리 집사람을 앉혀야지. 집사람 놀고 있는데 아무도 안 앉혔잖아요. 그 대표님 혹시 내가 막말로 해서 거기 인사권을 마음대로 했으면
왜 모르는 사람들을 다 앉혀서 이현수 씨는 한 번도 모르고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 대표님 그리고 왜 그 사람들 앉혀요? 혹시 이제 국정조사 하잖아요. 지금 국회에서 조금 있으면. 국정감사 혹시 증인으로 만약에 채택을 누가 한다면 나오실 의향은 있으신 거예요? 그거는 저는 방금 봤지만 그냥 전화 뭐니까 나는 그냥 나가서 하는데 그거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와 그 김영선 의원의 텔레그램 또 금전적인 문제는 김영선 의원과 강의 금전적인 문제로 서로 간에 저를 고소 고발한 게 없잖아요. 고소 고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문제가 걸렸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나만 뜨고 언론에서 실질적으로는 김영선 의원이거든요. 그 김영선 의원을 만나서 그분의 의중을 들으려고 해요.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국정조사에 국정감사에 나오실 의향도 있다. 김영선 의원이 나가라고 하면 나갈 거고 네. 이런 부분이 검찰 조사에 이러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고 그분이 고소 내용 증명도 받았어요. 그 내용 증명 자료하고 그거 자료 내가 있잖아요. 강의는 주장할 수가 없는 게 미래하고 돈도 마음대로 갖다 놨어. 이쪽에 넣고 이쪽에 넣고 후원금 저 돈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강의 통장으로도 들어오고 김영선 의원 통장으로도 들어오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밀양문 여고서가 내 거라고 하면 자기들은 횡령을 한 거예요. 아니라고 하면 어떤 문제? 지금 이런 문제에 또 걸려요. 자, 김영선 의원이 이렇게 본인이 억울하면 기자회견을 통해서 낱낱이 사안을 다 밝히고 또 여사님하고 했던 텔레그램도 공개를 하면 되잖아요. 텔레그램이 없는데 무슨 공개해요. 우리 대표님 자꾸 그런다 진짜. 아니 어제 주진우 뭐 거기도 막 보여주고 이러시는 것 같던데. 아니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의 텔레그램이 없고. 아니 대표님의 텔레그램을 얘기하는 거죠. 내 텔레그램은 그 JTBC 그 사람이 보고 적었잖아요. 그리고 자료를 못 주는 게 검찰에서 그 자료를 그 포렌식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경찰청에도 내가 보여주기만 했어요. 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깡통폰으로 되돌려 받았다. 뭐 7시간. 깡통폰이에요. 깡통폰은 자료가 다 안에서 그 텔레그램하고 여사하고 주고받은 거하고 다. 근데 포렌식을 하면 보통 뭐 7시간 9시간 가면은 포렌식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려줬다는 건 혹시 약속 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내가 그 검찰이 어떤 식으로 포렌식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자료 가서 물어보서 텔레그램 메시지가 있는지 엄청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언론에 나와 있는 깡통폰은 사실이 아니란 말씀이신 거죠? MBC는요. 네네. 저한테 내가 자료 노영희 변호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내가 정계장 대표님한테 보내드렸잖아요. MBC가 이렇게 와요. 연락이 황기철 후보 측에서 명태균이가 계약금으로 8천 성공고소 1억을 요구했다. 그래서 이거 뉴스 데스크에서 보도하겠다. 너무 황당한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황기철 처장이 중국에 계시더라고. 그분하고 통화했어요. 녹음 테이프하고 녹음하고 그다음에 MBC에서 보낸 거 내가 정기환 대표님한테 보내드렸는데요. 그런 식의 보도를 다 해요. 그리고 MBC에서 내가 페이스북에 올렸잖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그게 MBC 거예요. MBC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뭐 어떤 자기 회사 입장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명태균에 대해서 완전히 막 그래 하잖아요. 나는 걱정되는 게요 뭐냐면 그래도 KBS, MBC 아니에요. 우리나라 방송이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도 그렇고. 그런데 저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다 가짜면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개혁에 왜 해야 되는지 그 정확한 명분을 줄 거예요. 이 모든 거를 다 체크 다 하고 있거든요. 영 대표님, 제가 다른 걸 하나 여쭤보면 2024년도 총선에서 김영선 의원은 공천에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요? 김영선 의원은 실패한 거잖아요. 그런데 2022년도 보궐선거에서는 성공을 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설명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 힘은 이번에는 실패했는데 저번에 성공한 과정에서 그 힘은 김영선 의원의 힘입니까?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참 이게 오늘 내가 KBS도 어제 오고 제가 채널에도 오는데 전혀 학습이 안 된 상태에서 오니까. 그러니까 명 대표님 힘입니까 그러면?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명 대표님의 힘이에요, 그게? 아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물어보면 김건희 여사하고 공천 개입했어요? 농단을 했어요? 이게 뭐를 어떻게 대답을 해요? 이거 뭐 상의라도 하신 적 있으세요? 그럼 김건희 여사랑? 그게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잖아요. 우리는 판을 보는 사람이고 이 상태로 되면 내가 그래서 주진우가 여러 번 물어봐요. 대여섯 번. 이재명 씨 그때 판결이 일요일인데 월요일인데 일요일날 나한테 물어봐요.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주진우한테 물어보시면 알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재명 블랙홀에 빠져서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국민 평가를 받아도 임기를 마치고 나도
민주당은 이길 수가 없어. 누가 손을 안 대도. 그게 정해져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공천관리위원장이 정진석 씨예요. 제 손이 바깥이다. 내가 짧게 얘기할게요. 네. 지방선거는. 근데 그때 재보궐선거는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 되면 공심위원들을 구성합니다. 공심위원들을 구성하면 그 다음에 재보궐선거가 그때 몇 군데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7군데 정도 되는 것 같았는데 네. 그러면 7군데에 이제 뭐냐면 그들이 공천 기준을 만들고 이거 7군데에 저희가 면접을 보면서 그 공천 기준에 의해서 면접을 봅니다. 닭을 만들어 놓고 닭집을 지어놓는 게 아니라 닭집을 만들어 놓고 닭을 집어넣는 거죠. 똑같아요. 공천 기준은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대선이 3월 9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 가장 기여를 많이 하신 분,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기조에 맞춰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잘 국정 운영을 의원을 국회의원을 하실 분 뽑는 거 아니에요. 그게 1번이에요. 1번. 지난 대선 때 공을 가장 많이 기여를 한 사람. 그러면 자 보십시오. 그때 3명이거든요. 가장 크게 나머지는 아예 뭐 그 하위권이 할 수가 없고. 첫 번째 김종량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인터폴 총장을 했습니다. 인터폴 총재를 했죠. 예. 그분은 대선 때 집에 계셨어요. 민주당한테 은혜를 많이 입은 편이죠. 그래서 대선회 때 집에 계셨고요. 박한수 지사가 3월 말일 날 30일 날 선언을 합니다. 도지사. 그때 모모 국회의원이 마고, 여기 다 마고예요. 마고 나오신 분이 형님 빨리 내려와. 대선 때 뭐라 그러냐. 누가 대통령 될지 모르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이래.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다 하나 직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동으로 탈락이겠네. 여기서 마고는 마상고도 두 번째가 뭐냐면 단체장 선거에서 낙선자는 안 된다. 왜? 창원 같은 경우도 그때 벌써 지방선거 창원시장 그게 끝났거든요. 경선이요. 그 낙선자가 누구냐? 장동아라는 사람입니다. 시의원 3번 하고 도의원 1번. 그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시장에서 떨어진 사람이 국회의원 되면 시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어떻게 협력성이 어떻게 됩니까? 상황이가. 그래서 장동아는 단체장 선거에 떨어진 사람이에요. 자, 3번째 3월 8일 날이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 장관들 이런 사람들을 우대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압박이 들어와요. 대통령한테, 대통령 이제 당선인한테. 왜냐하면 여성들 차관이라도 여성들을 많이 동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 민주당의 김지수 의원이 들고 나온 슬로건이 뭐냐? 경남 최초 여성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됩니다. 유권자의 반이 여성 아니었어요? 그 공천 기준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공관위에서 그러면 후보자들을 뽑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냥 공천장을 주나요? 아니죠. 최고위에 올라가야 되겠죠. 최고위에서 의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공관위에서 언제 결론이 났겠어요? 아무리 늦어도 3월 8일이고 그 다음날 3월 9일이고 그 다음에 취임식 날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일정을 미리 그럼 예를 윤상현 뭐 끝났어 뭐 내가 다 위에서 뭐 여사랑 얘기하고 이랬던 그거는 제가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김영선 때문에 거의 4, 5년을 고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누구도 안 만나고 방에만 있는 거 앉아서 여론조사 돌리고 사람들 그거 하고 뛰어다니고 하는 사람들인데. 자, 그것도 이제 그러면 그때 그 정계환 우리 대표님의 녹취를 들어보시면 나는 누가 얘기해도 말이 똑같아요. 왜냐면 그게 사실이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오빠 전화 왔어 잘 될 거요라고 하는 게 자체가 없어요. 아니 대체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면은 명 대표님이 거짓말을 하신 거고, 그죠? 강 씨는 명 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 녹음을 들려준 적도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지금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분이 방송에 나와서 오빠라는 단어는 뭐 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혹시 그니까 김 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 네,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어요. 여기서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걸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안 나오면 명 대표님 말씀이 맞는 거고 이런 거겠죠? 아니 제가 페이스북에 세상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녹취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는 거예요? 녹취가 그 자체가 없다고 없으니까 오빠라는 말을 저는 여사가 대통령께 오빠라고 하겠죠. 그러면 그 뒷말은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한테는 뭐라고 그랬냐. 아니 변호사님 잘 들어보세요.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거는 뭐냐면 저한테 전화 왔다면서요. 제 녹음이라면서요. 그러니까요. 말씀해보세요. 저한테는 뭐라고 그러냐면 후보자, 당선인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식구도 아니잖아요. 본인 김건희 여사 친구도 아닌데 오빠가 전화가 왔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럼 후보자 전화 왔어요. 잘 될 거예요. 이 말을 했어요. 이런 취지로? 후보자 전화 왔어요. 잘 될 거래. 나는 기억이 없어요. 그분하고 내가 전화를 한 번 했어요. 2번 했어요. 수없이 전화를 했는데 당신 그런 전화를 받았어? 내가 하는 말은 내가 처음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첫째 그걸 들은 사람이 없어요. 강의 여러 번 들어서 외운대요. 예. 근데 오빠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중요하지 않고. 비서관 다 물어봤어요. 오빠는 중요하지 않고 그 뒷말이랑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제가 게. 말씀드리면 들려준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네. 자기만 들었다 하니 예? 그런데 그걸 뭐 이상하다. 내가 들리고 아니 어제는 뭐 너무 많이 들어 다 한대요. 그러면 내가 하는 거는 그쪽에서 정말 열정이 있으면 여기 내려와서 보좌관 비서관한테 물어봐요. 내가 그 채널A 기자가 여기서 물어보길래 어제 KBS가 물어보길래 그 자리에서 보좌관 비서관 전화번호에서 아무나 찍어보세요. 내가 전화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명 박사에게 그런 취지로 말한 적도 없다 이건가요? 아니면 말한 적은 있다 이건가요? 그런 취지로. 그런 취지로 전화한 적이 없습니다. 아예? 그래서 내가 그럼 보좌관 아예? 비서관한테 보좌관 비서관한테 아니 제가 텔레그램을 DC가 갖고 있다면서요. DC가 그때는 개혁신당이 입당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당의 비례대표가 논하는 자리에 거기에 참석해서 그걸 하고 자기 갖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그게 토마토 아닙니까? 명 대표님 간단히 좀 이 여쭤볼게요. 지금 똑같은 녹취도 내가 오죽하면 변명하고 하기 싫고 오는 기자들한테 아무나 전화해봐라. 그 사무실에 있어서 아무나 전화해봐라. 들은 사람 있는가? 내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거는 김영선 의원 사무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의 어긋나는. 내가 그 공무원들한테 들려준 적이 있는가? 공무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쌍욕을 했다. 저는 욕을 할 줄 몰라요. 자, 명 대표, 내가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그러니까 내가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올려놨어요. 예? 자, 오빠가 전화 와도 그게 세상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세상에 없다는 것은 말하지도 않았고 녹취도 없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지금. 차라리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 정말 민주당이 똑똑하고 그러면 내가 방향이 잘못다 그러면 예. 그러면 이게 방향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목적이 맞는. 목적이 있으면 그게 당위성이 있어야 되고 내부적 외부적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보고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전략가는. 자. 그러면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게 뭐다. 그러면 방향성 이걸 해보면 나중에 되면 너희들 거기에 발려. 그러면 다른 걸 뭐야. 내가 아마 내성경에 와서 막 그랬으면 막 술 사주고 막 밥 사주고. 자, 명 대표. 술을 전혀 한 방울도 못 대요. 예. 막 한다고 온다면. 서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요거 여쭤볼게요. 2022년도 그러면 창원의창 자 공천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한 적이 없고 2024년에도 개입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내가 방금 말씀 다 드렸잖아요. 예, 자 그러면 그 2022년도는 자 내가 내가 이 사인이 당의 공천 룰을 정할 수가 있나요? 예, 공심위원장하고 공심위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었습니다. 네. 자 다른 경선에는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내가 모르니까 사람들이 온 방송에 나는 나 무슨 녹취가 터졌다는데 그거 뭐 들어보지도 않아요. 저는 잘 모르는데 다른 데서 뭐 막 이러다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하도 나처럼 어떻게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다른 데는 난 몰라요. 왜냐면 대선 끝나고는 아예 거기에 관여하지를 않았고 신경도 안 썼어요. 자 그러면 사인 중에서 개인 중에서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을 누구보다 잘하는 우리 명태균 박사가 봤을 때 대선 기간 때. 자 대선 기간 때 그 두 분의 성격 그리고 그분한테 전략적 코칭을 할 정도로 그리고 또 두 분은 박사라고 부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명 대표를. 네. 자, 그 정도 했던 분들의 성정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총선에 개입을 전혀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가서 고스톱을 잘 쳐갖고 거기서 잡혀갈지 앉아갈지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김건희 여사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분이 자 보세요. 그 전 검찰총장이었을 때 김건희 여사의 청장의 부인. 그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서의 부인. 대통령이 되고 나서 영부인으로서 그 상황. 전혀 달라요. 예. 영부인이 되고 나서 전혀 다른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예측하겠어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국정 운영하는 거 보면 걱정은 많이 되시죠, 솔직히. 제가 그대로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돼요. 예, 허락받고 내보내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할게요. 네. 대통령 여사가 선물이 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선물 보내자는 거. 그렇지, 이제 명절 때. 예, 그거 제가 뜯지를 못했어요.
뜯지를 못했다. 어떤 의미입니까? 처음에 오는 거는 너무 감사해서 뜯었어요. 그 다음에 세 개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개씩 그냥 사람들 나눠줬어요. 그냥 뜯지도 않고 나눠줬다. 예. 처음에 안 하셔도 제가 됩니다. 그거를 받는 거가 너무 감격했고요. 너무 고마웠고요. 감사했어요. 첫 번째 아버지 제사상에 올렸어요. 네. 두 번째, 세 번째 받은 거는요. 대통령께서 너무 많은 사회의 지탄과 여러 가지를 받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국정 운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내가 도와주지 못하고 여러 이런 것 때문에 미안해서 도저히 내가 그걸 뜯을 수 자신이 없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그걸 이해하겠어요? 네, 마지막 한 개는요. 4개를 지금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한 개는 처음에 깠다니까. 그래 아버지 나머지는 다 안 깠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못 가서 나눠주셨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해를. 자 이제 세 개를 됐고요. 못 가고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내가 못 도와주고 힘이 못 되고 너무 미안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 그걸 받으니 그걸 어떻게 뜯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대통령이나 여사로 입장에서의 명태균이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내가 도왔던 분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개인적인 감정이 없겠습니까? 자 그리고 지금 7개의 파도 중에서 하나가 지나고 6개가 남아 있잖아요. 아니 아까 검찰하고 저 국정감사 얘기했는데. 그게 어떻게 6개입니까? 하나 2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나머지 4개도 있잖아요. 아니 처음에 뉴스 토마토하고 지금 유튜버들하고 얼마나 갖다 때려쳤겠어요. 네.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파도라고 그랬고 이제 두 번째 파도 검찰에서 압수수색 갔잖아요. 두 번째고요. 그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국정감사 나오죠. 그럼 얼마나 나라가 뒤집어지겠어요. 세 번째는. 예. 세 번째고 뭐 여전히 이제 3개 정도 남아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 4개가 남아 있겠죠. 예. 예, 그 빠삐용 영화 보면 7번째 파도에 뛰어내려야죠. 자 산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하고 이제 통화하면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또는 지금 이제 집권 세력이 아무리 잘못하더라도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정권을 잡을 일은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말씀. 그래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그것이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 검찰 라인이 이재명 대표를 표적으로 끝까지 감옥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못한다 이런 의미로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 그게 아무도 안 돼도 이재명 대표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뭐 안 되는 걸 안 된다 해야지 뭘 그걸 갖고 설명하려면 얼마나 단편적인 얘기하면 그거 아닐 건데 이렇게 할 건데. 그래도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바깥 손님도 기다리는데 내가 하는 말은 안 돼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이준석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토양부터 바꿔야 돼요. 네. 제가 볼 때 이재명 대표보다 그 젊은 민주당의 정치인들 중에서 괜찮은 사람들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이 훨씬 더 대선에서 경쟁력이 높을 건데요. 저 아까 이제 궁금한 게 아까 여쭤보려다가 못했는데 아까 말씀하시다가 어쨌든 뭐 김건희 여사가 공천 관련된 통화는 하신 적이 없다고 얘기는 하셨는데 그러면서 뭐 여사랑 수십 번 통화하기 때문에 기억도 안 난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수십 번 적이 아니라 그거는 대선 때 여러 번 전화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한 5-6번 통화를 한 것 같아요. 김영선 의원 관련돼서. 네. 공천권도 아무것도 없고 김영선 의원 관련돼서 여사님이랑 통화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제가 문자를 자꾸 보내니까 여사가 전화가 온 거에 답답하니까 자기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서 전화를 1000번 했겠구나. 1000번 전화한 것 같아요. 그러면 김영선 의원 건 말고 그러면은 통화 많이 하셨다고 그러죠. 대선 기간 때나 뭐 이럴 때. 대선 기간 때는 거의 통화하는 게 아니고 만나고 옆에 있었죠. 뭐 이렇게 뭐 조언해 주시느라고 그렇게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봉하마을에 그때 가셨을 때 대통령께서 원래 권양주 여사를 만나는 걸로 했는데 그게 취소가 됐습니다. 권력의 사람 쓰는 옷과 같이 아니라 매일 갈아입어야 될 옷, 사람의 권력 쓰면 속옷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입어야 될 옷이 있고, 계절마다 갈아입어야 될 외투 같은 옷이 있습니다. 권력의 사람 쓰면 옷과 같이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렸고, 이 세상의 간신은, 모든 간신은 충신이 아니었던 간신은 없습니다. 선거 때 열심히 하고, 충신처럼 했던 그 모습 때문에 국정을 운영하실 때 옆에 있는 간신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겪으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이 처음 만났을 때 거지 왕이 되려면 먼저 거지가 됐어요. 그분은 검찰 진짜 수장처럼 저한테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오바마가 우리나라 온다고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잠시만요. 방사체 내가 그 발광체 수 없는 얘기를 수없이 했겠죠. 명 대표님. 네. 그렇게 예를 들면 윤 대통령 내외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셨고 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리고 또 가장 가까운 게 김영선 의원과도 많이 도와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김영선 의원을. 말씀하십시오. 네. 근데 왜 갑자기 7불사에 이준석을 불러서 네 명이 모여서 개혁신당으로 가는 문제를 김영선 의원은 논의한 저한테 이유가 누나 같은 뭡니까? 사람입니다. 누나 같은 사람이고 제 고객입니다. 저는 제가 여태까지 제 고객을 윤한홍도 제 고객이었습니다. 우리 안홍준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 친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삼선 의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윤한홍 의원의 학교 나왔던 마고 선배입니다. 윤한홍 의원이 저한테 처음에 그랬어요. 제가 우리 안홍준 선배를 이긴다고 그러면 지나가는 개도 안 있겠습니까? 그 도의회 부의장 황태수 그 부의장만 제가 꺾어주십시오. 우리 마고의 선배 안상수 시장님께서 나이가 많으시니 저는 제 목표가 창원시장입니다. 저한테 그렇게 하시던데요.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카하고 선거는 2등하면 패가 망신이에요. 그럼 1등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산을 5개를 만들어서 안홍준 의원이 그 막강한 박근혜 때 그 막강한 분이 떨어졌죠. 제 고객이니까요. 저가 안홍준 의원을 안 왔으면 그렇게 안 했어요. 지금은 안홍준 의원하고 정말 친해요. 그 중간중간마다 밥을 사주시고 왜? 야 내가 너 때문에 저 떨어졌어. 저를 8번 9번 찾아서 내가 떨어진 이유가 너밖에 없더라. 네, 제가 말씀드린 저는요. 제 고객은 무조건 만들어요. 자, 민 대표 지금 임현 소장님 질문. 예.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알겠고요. 그래서 책임져야 돼. 제가 자존감하고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이에요. 잘 이해했고요. 어쨌든 대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대통령과 수시로 연락하면서 어쨌든 조언도 드리고 어쨌든 도움을 좀 드린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되시고 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뭐 이렇게 도움 주는 사람들 좀 잘 챙긴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혹시 대표님한테 뭐 공직을 제안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떤 따로 도움을 주시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제가 잘 보세요. 그 대통령 경선 그다음에 본선은 저는 따로 내가 뭘 했어요. 근데 본선은 당에서 하시더라고요. 경선까지는 그렇지 아니하고요. 그다음에 그 최진석 교수 있죠? 네네네. 예, 그 단일화 보시니까 단일화 할 때 누가 한지 나오죠? 네네네. 예, 나오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인수위 위원장이 누구예요? 안철수죠. 제가 그 최진석 교수한테 이명박 대통령이나 그다음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팩서를 구해서 내가 그거를 설명하고 그분 전달해 드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인수위 할 때 저보고 들어오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들어오라고 했겠죠. 안철수 쪽이나 우리 대통령 쪽에서. 들어오라고 했겠죠. 예, 들어오는데 제가 전화 그때 받았을 때 뭐라고 빨리 오세요 하는데 제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저는 닭을 키워서 납품했으니 닭을 잡고 가공할 사람들은 거기 많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통하고 판매하고 배달할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임무는 거기까지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인데. 자, 명 대표 이제 너무나 긴 시간 이렇게 통화해 주셔서 고맙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국정 운영하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잖아요. 민생, 경제 뭐 말할 게 없습니다. 굉장히 불만스럽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노코멘트예요. 자, 민주당 때문에 혹시 반국가 세력 때문에 이렇습니까?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하신 기후대사 반기문 총장님께서 만났어요. 1시간 반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질문했어요. 그 임명한 그 외교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대해서 그분이 지금 업무를 자기가 맡은 직분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똑같이 얘기해야 돼요. 저한테. 노코멘트.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분한테. 간호사 30년 하면 의사 면허증 줍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역사하고 뭐 이랬는데 그분이 외교부 장관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었거든요. 반기문 총장한테. 똑같은 거예요. 제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입을 연다는 자체가 그건 도리에 어긋나는 얘기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할 때요. 저희 은사 선생님이 노무현 대통령의 절친입니다. 진짜. 근데 저는 그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동구 을에 88년도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일화해서 이겼거든요. 그때 우리 선생님 교무실에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장을 했는데 그 목소리가 아직 노무현 대통령 어제 정정합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당하나서 한나라당이 하는 것마다 발목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 돌부리에 넘어져도 다 노무현 대통령 탓이라면서요.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똑같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임기가 다 끝나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태한 거는 승복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밀어주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평가하고 또 민주당이 되면 또 이쪽에서도 그렇게 하고 진영 간의 갈등이라든지 너무 수준이 낮아요. 우리나라 정치가. 자,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뭐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뭐 크게 실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명 대표한테 간단히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어떤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얘기하는 시점이 올 텐데 혹시라도 검찰에서 본인을 인신구속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탄압을 할 경우에는 공개를 할 의사도 있다 없다. 그거는 죄송한데 원래 기자들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막장 드라마나 어떤 영화도 식스센스에 저 사람이 나중에 그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야 이러면 그 영화 누가 보겠어요? 예. 자, 오늘 재밌게 좀 지켜보세요. 재밌게 지켜본다는 그 말 때문에 계속 묻는 거예요. 그냥 통화도 안 되고. 통화도 안 되고 반전이 있는지 좀 지켜보세요. 7번째 파도에 어떤 반전이 있는지. 아니 명 대표님 그렇게 반전. 아니 명 대표님 그렇게 열심히 도와서 대통령을 만든 그 사람이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면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아프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까 그래서 아까 선물 온 거 듣지도 못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어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는 또 오히려 미안하다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듣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도와주지 못하니까. 도와주지 못하니까. 도와주면 바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르지도 않으니까 뭐 이 말로 이어지고. 아니요. 제가 도와주지를 못하니까 부르지는 거는 거기에 뭐 철옹성처럼 나름대로 자기 그 윤핵관부터 해서 다 에워쌌을 건데요. 자, 마지막 7번째 파도가 뭔지를 한번 지켜보라고 하는 그 말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장시간 인터뷰해 주신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명 대표님, 기본적으로 신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공개할 수 있는 건 좀 공개를 하고 아까 저하고 3시간 반 동안 녹음했던 내용 중에서도 특별히 문제없는 건 제가 공개를 좀 하겠습니다.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는 일체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제가 약속 사항이었고 오늘도 사실 이렇게 3시간 반짜리는 공개하지 않았으면 공개하지 마세요. 그냥 내용을 갖고 얘기하세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 오늘 이 내용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취재기자가 되어서 좀 물어봤고 오늘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계속 이런 신뢰관계를 유지하면서 오해는 오해대로 풀고 궁금증은 궁금증대로 답변을 좀 계속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이고 많은 관심을 가져줘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가끔 연락 드릴 테니까 좀 전화 좀 잘 받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통화를 지금 1시간 한 10분, 20분 했습니까, 제작진들.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4시간, 3시간 반 통화하면서 힘들었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데 오늘은 그래도 속도감 있게 갔는데, 자, 지금 우리가 이제 중요한 팩트,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였고 총선 개입했는지 안 했는지, 자, 이것이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서 얼마나 철옹성처럼 지금 딱 막혀 있는지를 느끼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거냐, 아니면 실제 없었던 거냐. 나는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반전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마지막에 힌트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민주당이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됐다. 나한테 접근을 다른 방식으로 하면 난 얼마든지 대답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 관리비가 몇 개월에 밀렸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저는 이분이 원하는 거는 딱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거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만약에 다른 방식의 접근이 들어오면 본인은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보따리를 풀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들었고요. 제가 하나 말하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그 재발의했던 특검법이 이번에 기각됐습니다. 그 부결됐습니다. 기각이 아니라 부결됐죠. 그때 뭐 어디서는 기권이 하나 무효가 하나라고 그러고 어디서는 무효가 2개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지금 어쨌든 반대가 부결 표시가 104표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이제 특검 특검 지금 결과 나왔어요. 네 개가 또 이탈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104표가 부결이고 나머지 2개가 하나는 무효, 하나는 기권, 혹은 어떤 데서는 무효 2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고요. 찬성이 194표라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김대남 문제, 그 다음에 대통령 부인이 혼자 KTV에서 국악방송 8,600만 원짜리 봐가지고 무슨 옛날에 진짜 대왕대비 마마가 그 궁전에서 풍어 올려라 하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한 것으로 나는 보이는데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 명태균 씨가 얘기하는 이 상황 다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시면 그러고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걸 부결을 던진다는 게 말이 되는지. 근데 여기 추경호 원내대표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단일 대우가 깨지지 않았다. 우리는 공고하다.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 이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특정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없이 쫓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러다 이용당한다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진실에 대한 접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과정에서 스픽스는 균형감을 가지고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던 하나의 파도가 무엇인지는 지켜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얘기에 아쉽지만 오늘 이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우리 네 사람이 고생해서 진행을 한 것인데 역시 시원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욱 박사. 제가 볼 때는 시원한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은 계속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만 아무것도 없는 일들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지지 않아요. 본인이 진짜 전략적 감각이 뛰어나고 선거를 잘 아는 상황이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일이 번질 수 없을 거라는 것도 저는 알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정도의 일이 번졌을 때에는 어떤 형태로든 본인이 아니라고 한 부분과 관련돼서 아닌 게 아닌 내용들이 꽤 많이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한 알리바이를 계속 언론을 통해서 좀 얘기하는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솔직히 아주 단순한 얘기인데 매우 다양한 얘기를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좀 그렇다면 이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을 보겠다. 상황을 봐서 본인에게 매우 유리한 상황이 아니면 저는 어쩔 수 없이 현 정권의 입장에서 이것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참 이제 그런 참 해석이 한편으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한계가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임재현 소장 직접 통화를 해보면서 요즘 제가 많이 몰려 있거든요. 야 명태균 대변인이냐 이런 이야기 듣는데 직접 이제 인터뷰를 해보시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뭐 햇빛 바람 이야기 한 뜻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얘기를 잘 들어주고 뭔가 추켜 세워주면서 얘기를 해야 뭔가 그런 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거 나오는 필요 것 없어. 같고. 그런 거 다 얘기했어. 내가 알기로는 딱 하나야 원하는 거. 그거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의미가 있었던 게 어쨌든 본인이 김건희 씨랑 윤석열 대통령과 수십 번 통화를 한다. 너무 많이 통화했다 그랬잖아. 매일매일 옆에 있었고 했다고 얘기했고 대선 때. 그리고 또 하나 의미 있는 게 김영선 의원 관련해서도 대여섯 번 통화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가 있지 않을까? 거기에 공천 관련된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명태균 씨뿐만이 아니라 만났던 현직 국회의원 또는 이제 전직 고위직 인사들 국민의힘 쪽에 정말로 우리가 궁금한 것은 그 뒤에 이면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모를 뿐이다. 얘기하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명태균 대표의 스타일로 보면 그 증거까지 확실히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저희 판단. 균형감 있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은 예고 없이 방송을 시작했고 또 김정욱 박사, 임시현 소장, 노영민 변호사님 엄청 마음 졸이면서 고생했는데 오늘 전화인을 일단 성공을 했고 1시간 정도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 주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더 넣지도 또 빼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오늘 이 영상 또는 통화 내용에서 개인 이름은 저희들이 가릴 분들은 다 가려야 합니다.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공익 제보자로서 활동하고 있는 분도 오늘 실명으로 거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려서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김정욱 박사님, 임시현 소장님, 노영민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리고 긴급 편성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진실을 밝힌다. 스픽스가 최초로 사인의 정치평론가 직접 대화한 내용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계속 추적 취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제 옆으로 나가는 광고판 대구에 계신 분들 고기 드시려면 좀 많이 좀 가십시오. 우리 요즘 재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직사포처럼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우리 주말에 아마 조회수는 엄청나게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내용 여러분 많이 공유해 주시고 스픽스는 살아있다. 그리고 김정욱 박사, 임시현 소장, 노영민 변호사가 참고로 스픽스 0명일 때부터 시작했는데 다 함께 100만 명을 또 맞이했으니까 그것도 세 분의 도움,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주시죠.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감사하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들어주시느라 고맙습니다. 제가 긴급 편성하면 감사합니다는 4명이 동시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편성 감사합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